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사를 통해서 시장과 종목을 찾아서 돈이 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폭스콘 공장의 내년 1분기 투입 계획을 발표한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를 보면 로봇 업종의 부활은 곧 다가옵니다. 저의 의견을 견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윌러 연준 이사가 우리는 이르면 7월 금리 인하가 가능한 이치다. 자, CNBC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인플레이션이 추세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고 보여주고 있고, 나는 이것들이 좋은 소식, 금리 인하를 불러왔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내려오면 우리는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달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만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밀러 그 연준 이사의 의견이고 다른 쪽에서는 또 이 의견을 부정하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지금 잡히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중동 문제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동 문제가 올라오면 당연히 유가 부분이 올라가는데, 이 유가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윌러 연준 이사의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내려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다음 달 발표되는, 그죠, 7월 달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유가 부분이 올라온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본다면 7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이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이 확대로 된다고 한다면 빠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7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뭘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미국의 지표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표가 보면 상당히 괜찮게 나왔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자, 7월 달보다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사지요. 엔비디아 GB300 서버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든다. 폭스콘 공장 내년 1분기 투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회사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새로 짓는 AI 서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로봇 투입 목표 시점은 엔비디아 차세대 GB300 AI 서버 생산이 시작되는 다음에 1분기. 새로 짓는 휴스턴 공장은 기존 시설보다 공간이 넓고 자동화에 맞게 설계돼 로봇 배치하기에 유리하다. 자, 이번 계획이 성사된다면 엔비디아의 제품을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움을 받아 생산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휴스턴이 새로 짓고 있는 공장은 로봇을 배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맞추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 있고요. 그리고 휴스턴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 1분기에 배치된다는 점은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술 개발이 거의 완료된 시점이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로봇이 들어오면서 기존 노동 인력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투입 여부는 그 부근에서 특히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딜레이 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공장에 투입할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기술력이 올라왔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이 로봇
일부분을 지금 투입할 예정에 있다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었고, 자,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서 결국은 줄어드는 인력을 대체해서 로봇 부분들을 점차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로봇 관련주를 잠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관련 부분들이 다시 재진입하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본다면 만에 하나 내년 1분기 투입을 한다면 늦어도 그죠. 보통 3개월 전으로 본다면 자 늦어도 10월에서 11월 달 정도에서는 로봇 업종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로봇 업종들이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2025년에 마지막에 불꽃을 태울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AA 플러스 흔들린다.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되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요. 신평사들이 어려운 업황을 이유로 LG화학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내놨는데요.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나눴던 것은 LG화학의 신용도가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다. 자, 특히 한기평에선 전방 수요 회복 지연과 중국발 공급 가인으로 회사의 영업 실적이 저하되고 있고 3월 말 기존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100%를 바라보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연간 10조 원을 상회하는 설비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차입금 확대가 불공평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 그 신용 등급이 안정세 부정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만약에 이 회사채라든지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LG화학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특히나 LG화학과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분리되면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석유화학의 대표 선두주자 중에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유가 부분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자, 국내 석유화학 부분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중국발 곤강그 플러스 전방 수요 회복 지원으로 계속적으로 힘든 여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석유화학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시점을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반등 시점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죠.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소각 공시 의무화 추진을 하겠다. 현재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 주식이 5% 이상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1% 이상에도 가가된다. 이 부분은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지지다. 이렇게 되면서 또한 노동법 준수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경찰로 바뀌고 인력이 7,000명 가량 증원된다. 자,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로 전달되면서 일명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이제 바뀔 점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먼저 소식 나온 게 자사주 1% 보유에도 소각 공시 의무화가 추진이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사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많이 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나 주식 비중이 적은 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지분을 늘리면서 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차단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면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요. 이런 투명한 부분들이 계속 연결된다면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런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국내 증시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아주 상당한 센세이션이 일으게 될 것이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자사주 소각 매입들이 하는 기업들이 또 하나 한다면 뭘 하냐면 배당을 계속해서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나라 증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